안녕하세요. 광진 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 신노년의 성 6번째 자기 자극 자유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오늘은 어르신들 모시고 자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배우자가 있는 노년 부부의 성 갈등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노년의 성과 상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배우자가 없는 노년은 여러 가지로 성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힘든 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자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위라는 거는 미국에서 출판된 교재에는 자기 자극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르신들 모시고 편안하게 자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위가 무슨 의미이고 또 자유의 특성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는 자유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와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보내고자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자유 알고 계시죠? 자유, 자기 자극이라고도 하지요. 자유라는 거는 스스로를 위안하는 행위예요. 생산 능력의 목적이 아니지요. 말하자면 여성의 질 아닌 질 외의 삽입을 자유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나 주변에서 자위, 마스터베이션, 오나니, 수음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편안하게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같이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자유를 마스터베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마스터베이션은 마스터베어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좋은 뜻은 아니네요. 손으로 더럽히다 라는 의미예요. 혹은 자유를 오난이라고도 하죠. 용두질이라고도 하고요. 수음, 즉 성적 충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손을 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물체로 성기를 자극하여 성감을 얻는 행위를 자유라고 합니다. 수음이라고도 불리워지지요. 자라나는 남녀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성, 성적 특성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자위를 오난이라고도 했죠. 오나니, 자위행위는 도대체 그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 저도 오나니는 구약서, 그러니까 구약성서 창세기에 오난이란 인물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오난은 아주 사악한 형인 에르가 있는데 에르가 죽자 신은 오난에게 에르, 즉 형의 부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의 부인과 결혼한 다음에 질에 사정을 하지 않고 질 바깥에 땅바닥에 사정을 해버렸대요. 이로 인해 신의 노여움을 산 오난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오난은 오나니로 되어서 질우의 사정이라는 말, 정액을 버리는 행위로 이거는 단죄받아야 마땅할 일, 정액을 함부로 버리는 거는 나쁜 일, 이래서 자위는 부정적인 의미, 터부시되는 그런 의미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음, 손이나 다른 물체로 성기를 자극하여 쾌감을 얻는 이 수음의 유래도 있습니다. 수음은 사실 중세 로마 천주교 시대에는 수음은 번식과 거리가 먼 거였죠. 그래서
역시 수음을 사악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거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강조했어요. 그러한 중세 천주교가 지배하던 시대가 중세 시대가 아주 오랜 기간 이 세상에 존재했었지요. 수음이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졌던 때도 20세기 초 미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당시 자위를 못하도록 하는 기구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자위를 못하게 하는 기구가 특허를 받을 정도로 자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위 금기가 되었던 그런 교회, 종교적인 사회였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성의 자유행위는 정액의 낭비와 관계가 없다고 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자유는 관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니면 중세 천주교에서 수음은 자유는 부정적인 의미로 통했지요.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도 자위는 젊은 남자들의 양기가 빠져나가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총기가 흐트러지고 더군다나 자위를 많이 하면 생식 능력에도 생식 문제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동양에서도 여성은 생명의 씨앗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자유는 관대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다고요. 자, 이와 같이 자유행위는 중세, 동양, 미국의 20세기 초 자유행위는 신체나 정신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20세기 초가 되면서부터 이러한 자위가 정신이나 신체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견해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1905년 블록 앨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위 행위의 증거를 객관적으로 최초로 증명했는데요. 블록 앨리스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가 단순히 자유행위를 한다고 해서 어떤 해도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행위가 신체 건강에 정신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어떤 믿을 만한, 그걸 받쳐줄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그 당시에 프로이드는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 자유행위가 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면 정상적인 행위라고요. 그러나 프로이드는 만약에 이 자유가 성인기에 들어와서도 너무 과도하게 자유행위에 집중하게 된다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발달이 아동기에 고착된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 성인이 자유행위를 성인이 되어서도 하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조언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자들의 자유행위는 은행만을 자극하고 그 반응을 바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질 내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빈도를 줄이는 행위다 해서 성인 된 후에 남성, 여성의 자유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킨제이 보고서입니다. 이 1940년에서 1950년 미국의 동물학자거든요. 이 킨제이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학술지죠. 이 킨제이 보고서로 인해서 자유행위가 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킨제이는 1800명을 심층 면접한 뒤에 조사자 중 2%의 여성이 자유행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92%의 남성이 자유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 사회에서 자유행위는 금기시 된다고 했잖아요. 킨제이 보고서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를 포함한 모든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킨제이의 보고 결과 자유행위에 대한 평가가 많이 관대해진 거예요. 자위를 하는 것도 도덕적인 비행이 아니고 더군다나 신체적인 위험을 가하는 일도 아니라고 이렇게 자유행위는 그런 도덕적인 거에 어긋나거나 신체에 위험을 주는 것도 아닌 오히려 자유행위가 성적인 긴장감 방출에 필요한 행위라고 연구 결과 보고를 냈지요. 킨제이 보고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바로 저분이 알프레드 킨제이입니다. 알프레드 찰즈 킨제이죠. 미국의 동물학자예요. 그러면서 알프레드 킨제이는 사람들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방대하게 미국 내에서 최초로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킨제이는 그 당시에 도대체 인간 성생활에 대한 연구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인간 성생활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조사 대상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 전역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있는 죄수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예요. 1,800명을 인터뷰를 해서 남성, 여성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1948년 인간 남성의 성적 행위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1953년에는 인간 여성의 성적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죠. 아주 센세이셔널 그런 보고서였어요. 사실 그 당시 1940년대는 청교도, 기독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문화가 미국 사회에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이거든요. 킨제이 보고서는 인간의 성이라는 금기시되었던 내용을 주제로 방대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거예요. 미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바로 타임즈에도 나왔네요. 킨제이입니다. 자, 킨제이 보고서가 이거는 잡지도 아니고 그냥 논문 학술지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동안에 이성애만이 가능하고 금욕적인 도덕적인 생활만이 일반적인 사회 규범이라는 사회적 통념 사회에서 그동안 주류를 이루었던 사회의 통념을 깬 거지요. 그래서 킨제이 보고서로 인해서 동성애, 혼의 정사, 혼전, 순결, 난교, 자위 등 당시 기준으로는 쇼킹한 학술 보고서가 된 거예요. 자, 이러한 킨제이 보고서는 분명 미국 사회에 굉장히 놀람을 주었죠.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이 보고서는 부유하고 교육받은 중산층이 아니고 비교적 사회에 그냥 다수를 차지하는 하류, 교도소 복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이지 않느냐. 어떻게 이거를 모든 미국 사람이라고, 모든 미국 사람의 생각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킨제이가 말하는 교도소는 우리가 상상하는 흉악범들이 있는 교도소는 아니에요. 물론 조사 연구로 미국의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죄인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 당시 1940년대는 미국은 교회의 영향으로 성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더 강한 반발을 일으켰어요. 인간의 성은 종족 보존, 자녀를 낳기 위함만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부부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행위는 불법이었어요.
사실 1940년대에 남녀가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커플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남성이 잡혀 들어갔답니다. 더군다나 자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붙잡혀간 체포된 사람도 있고요. 이러한 사회에 킨제이 보고서 92%의 남성이 62%의 여성이 자위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는 정말 센세이션했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조사 면접을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하에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킨제이 보고서는 조사 방법이 설문조사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의 주관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반화하기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대사 선정도 무작위로 미국 사람들을 뽑아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고 싶은 답을 얻기 위해서, 즉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의도로 대상된, 그럴 때 그 대상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선정된 사람들만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반발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제이 보고서는 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성적 혁명의 단초가 되었어요. Sexual Revolution이 된 거죠. 킨제이 보고서로 여성도 독자적인 성욕이 존재한다라고 보고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성의 성욕은 남성이 없이는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의존적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청교도적인 가치관 뿐만 아니라 성윤리가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자리 잡은 그 사회에 균열을 내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52년에 당시에 그 경구용 그 피임약이 제약회에서 나왔는데 킨제이 보고서로 인해서 아주 시판이 활발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킨제이 보고서 학술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플레이보이, 그런 플레이보이 잡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킨제이 보고서로 인해서 미국 사회는 1960년대 성혁명의 단초를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이 킨제이 보고서는 남성이나 여성도 자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성에 대해서 청교도적으로 억압이나 은폐가 아니라 자기를 표출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킨제이가 죽고 난 뒤에 1956년 킨제이가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킨제이 사망 후 미국에서 마스터즈와 존슨은 킨제이가 일으켰던 학술을 이어받아 성혁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스터즈와 존슨은 최초로 실험적인 임상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조사하고 객관적인 설문지 자료에 체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남성, 여성들을 데리고 실험 연구를 한 거죠. 그 실험 연구 결과 남성들은 성적 흥분에 있어서 4단계를 거치더라. 이런 연구도 발표했어요. 흥분 단계, 고조, 그리고 오르가즘, 회복. 이렇게 실험 연구를 통해서 마스터즈와 존슨은 성적 흥분이 4단계가 있다는 말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있어서 포경 수술과 사정 능력은 영향이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오르가즘이 남성의 체력을 고갈시키지 않는다. 다만 중추신경계에 피로를 불러올 뿐이다. 라고 연구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폐경 후에도 오르가즘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사실 여성의 성욕과 오르가즘은 남성의 삽입에 의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마스터즈와 존슨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 기능에 대해도 배경 위에도 오르가즘이 존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자, 어르신 여러분, 저는 오늘 어르신들과 편하게 자기 자극,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있는 내 주변, 나의 환경, 내 주변의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라죠.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적인 중세, 미국의 청교도적인 동양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의 하나로 자유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던 거예요. 자유행위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나 반응은 사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사회화 과정의 유산입니다. 사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유는 그냥 자유이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터부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킨제이 여러 가지 보고 중에 하나, 그 남성들이 자유행위를 시작한 지 1 내지 2분 이내에 정점에 도달한다는 그런 결과도 발표했었어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유를 시작하자마자 1 내지 2분 이내에 정점에 도달하고 그리고 10대 후반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면서 30대 이후에는 점점 줄어든다고 그런 보고를 킨제이도 했었지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20대에서 50대까지 계속 그 평균이 자유행위의 평균이 유지되고 지속된다고 그런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자위는 예를 들어서 성인들에게 질병이 있거나 아내가 임신했거나 성욕이 저하됐을 때 아니면 성적 파트너가 성교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성적 파트너가 없을 때 자신의 성적인 긴장을 어떤 해소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주는 행위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위는 성충동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쾌감도 얻으면서 성충동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 진정한 모습이 자위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위를 하고 난 다음에 허탈감이나 죄책감도 느끼곤 하거든요. 물론 사회의 유산으로서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자유행위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지만 자유행위는 모든 연령대에 있으며 특히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80대 노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위래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가 좀 그동안 이렇게 말로 꺼내기 껄끄러웠던 자기 자극 혹은 자유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자, 자위는 젊은이, 청소년들이 아니면은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기에 대한 관심이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권장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고 그런 인식을 갖자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자유를 권장할 건 없지만 자유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혐오감이나 나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싶네요. 그러나 자유가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면 특히 젊은 학생들이 지나친 자유로 학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은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자기 성에 대한 어떤 학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어르신, 저 막대 그래프가 보이죠?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남성을 뜻하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여성이고요. 오렌지색은 남녀 평균이에요. 이거는 2009년 미국에서 45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어떻게 성인 중기와 노년기에 성생활을 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봤죠. 킨제이 이후에 마스터즈와 존스 이후에 그 뒤로 인간의 성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계속 되어 왔어요. 그 연구 결과 제일 높은 막대 그래프가 중년 중기, 성인의 중기 이후 노년 후기, 노년 전기, 어쨌든 성인 중기와 후기의 성생활은 제일 많이 하는 게 포옹과 키스, 그 다음이 성적인 접촉, 애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성교, 삽입이에요. 3이고요. 바로 네 번째가 성교와 같은 높이가 있는 게 바로 자기 자극, 자위입니다. 마지막이 구강성교예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어르신들에게 미국 내에서 성인 중기와 후기에 성인들이 자기 자극, 자위도 성교 못지않게 하는 성생활이구나,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강성교 말고도 자기 자극, 성교, 애무, 키스, 포옹, 이 순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와 성교를 삽입하는 성교 말고도 자위나 구강성교, 포옹, 키스 등 여러 성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기 자극인 자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뒤로 2008년과 2012년에 성 건강과 행동에 관한 미국 내에서 국가적인 조사를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인데요. 자, 자기 자극이라고 제가 표시해 있는데 자위입니다. 자, 남성이 70 내지 94세의 남성 절반이 자위를 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70 내지 94세의 여성의 3분의 1이 자위를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70 이상의 남성의 25%는 구강성교로 성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70세 이상의 여성의 약 8%도 구강성교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에서 연구 도출된 그런 결과는 아니지만 일단 70에서 94세까지의 어르신, 70에서 94세까지 남성, 여성 어르신들도 실제 생활에서 자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처음에는 조금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껄끄러웠는데, 오늘은 어르신들에게 성 지킴으로써 용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국에서 어떤 그 자유에 대한, 남편의 자유에 대해서 상담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4살 연하의 남편과 살고 있는 부인이 상담 의뢰했는데요. 남편이 결혼 후에도 계속 자위를 하는 거를 본 거예요. 인터넷 야한 사이트에서 자위하는 남편을 보고 이 부인은 남편의 자유에 대해서 믿음이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신뢰감도 깨졌을 뿐만 아니라 수치감, 남편과의 단절감, 남편으로부터의 무시된 그런 느낌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죠. 자, 이런 결혼한 남편의 자유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는 어떤 식으로 상담에 답했을까요? 제가 한 사례로서 대답을 해드립니다. 자, 자위를 하는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다?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부부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물론 개방적으로 신뢰와 존중의 바탕을 두고 부부간의 공개적인 대화가 할 필요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생활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인에게 해를 내지 않는, 물론 부인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의 답변은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서 치료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생활을 인정해주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성은 기본적인 본능이자 욕구이고 에너지예요. 그래서 나의 성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할 때는 자연스럽게 자위를 젊은이나 나이 들으신 어르신이나 자위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위를 하면서도 자유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자극, 자유에 대한 오해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남자들은 자위를 하면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키가 안 큰다. 아니랍니다. 혹은 정자가 없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자위를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네요. 남성의 정자는 매일 50만 내지 100만 개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자위를 한다고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지는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위를 많이 하면 음경이 휘어진다?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 자위를 하면은 성기 주변이 검어진다, 검게 변한다 라는 말도 하는데 그거는 자위 때문에 변해진 게 아니고요.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자위로 인해서 조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자위를 할 때 좀 더 안정적인 공간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자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부부 생활을 할 때 조루를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팁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위를 많이 해서 대음순이나 소음순이 늘어난다? 아니고요. 성기 주변의 색깔도 변한다? 자위로 인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 풀어가고 가죠. 자, 자위는 필요하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는 자위 행위는 청소년들에게는 권장되고 있어요, 사실. 자위 행위. 그래서 자위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자책감 이렇게 받을 필요는 없다. 병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자유행위를 너무 집중적으로 집착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저하되고 산만해지고 일상생활에서나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한테는 어떤 운동이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운동, 단체 활동 등 에너지를 분산하고 다른 일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남성 그리고 4분의 3의 여성은 일생 동안 때때로 자위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일상생활은 건강하게 영위하면서 말이에요. 분명 중요한 거는 자유행위를 하지만 자신의 성적 에너지를 안전하게 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남에게,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해악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는 오늘 어르신들에게 자위하는 것은 만약에 자위를 남들이 보는 데서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하면은 이거는 범죄가 돼요. 의학적으로 성도착증으로 보일 수 있어요.
성독착증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나 남이 보이는 데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위를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몰입하면은 사실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장애가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자기 자극, 자위. 자제를 하려고 해도 충동 조절이 어렵고 매번 실패하는 그런 거를 느끼는 어르신 혹은 성인, 젊은이들이 있을 거예요. 아, 좀 자제해야지. 그렇지만 그거를 조절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또다시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자위를 하게 되면 자위를 하고 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분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우울 증상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위를 하되 지나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정도로 그런 자위는 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덧붙여보고 싶어요. 정상적인 자위행위 좋습니다. 생리적, 성적, 긴장 해소에 필요해요. 나이가 든 아까 80대 어르신들에게도 자유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자유행위는 성적인 긴장 해소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에게나 혹은 타인에게 해가 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여러분, 성중독, 알코올 중독 들어보셨죠? 중독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되고 확대되면서 악화되고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그 행동이 증가되는 거를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위가 내가 통제력이 상실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악화되면은 자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자위 필요하다. 그러나 집착하고 통제, 충동 조절에서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 긴장 해소를 위해서 자위는 필요하다. 여기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 여러분, 자,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손으로 하는 거를 마스터베이션, 손이나 물체를 가지고 하는 수음, 오나니 다 자위라고 했죠. 자, 여기 그림에 나오는 어르신, 여기는 지금 의사 선생님이세요. 성재활 의사 이범석 원장님이신데요. 90세까지 행복한 성생활의 비법에 대해서 발표한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책상을 보면은 뭔가 물건들이 있어요. 제가 나이든 어르신들에게도 신체 재활도 필요하지만 성 재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이 범석 원장님의 책상 위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잘 안 보이신다고요? 자, 성재활 의사 이 범석 원장님이 90세까지 행복한 성생활 비법에 소개한 물건들을 자세히 보면은 오렌지 아마 러브젤 젤 같아요. 성교통을 막기 위한 젤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의 성기 모양의 그 핑크색도 있고요. 그리고 더 네모난 상자 여러 가지들이 보이죠? 다 성교통, 발기부전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기구들이에요. 자, 예전에는 손으로만 했다면 요즘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성인 대상으로 나온 기구들이 많아요. 자, 잠시 성재활의사 이범석 원장은 90세까지도 우리가 행복한 성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노년기를 살아가시는 100세 어르신들의 성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노인이 되어서 성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발기부전,
질교통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조루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범석 원장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노년을 맞는 어르신들의 성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는 거라고요. 병원을 찾으면 요즘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자의를 소개하면서 자기 자극이라는 그런 자의를 소개하면서 병원을 가야 되는 노년기에는 병원을 가야 된다는 이유도 한 번 더 추가해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노년들은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성을 밝혀서 성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성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간다니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점잖게 나이 들어야 돼 한 이런 인식도 팽배해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병원에 또 와서도 자기 자신의 발기부전에 대해서 성 문제에 대해서 꺼내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노인들이 많으시대요. 이거는 현장에서의 이범석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노인의 발기 유발제를 통해서 성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도 있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주사를 놓는 주사제도 있어요. 80세인 척수 장애인 어르신도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고 사실 성생활을 한다는 얘기도 이범석 원장이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성인 대상으로 성기구인 여러 가지 젤이나 남성 어르신, 여성 어르신의 혼자서 할 수 있는 성기구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성지킴으로서 저는 건대 근처에 가서 성기구 파는 데 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몇 장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이거는 전부 남성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들이래요.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남성 어르신들을 위한 기구인데 전기와 연결해서 하는 기구로 다양한 기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전에는 손으로 이렇게만 해왔는데 요즘에는 여러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어르신들에게 팁으로 알려드려요. 여성들을 위한 성인기구, 남성들을 위한 성기구들입니다. 이것도 여성들을 위한 성기구. 이것도 전 사실 놀랐는데 성지킴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상가에 와서 자연스럽게 쇼핑도 하고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인 대상 성기구에 대해서도 한번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젤이에요. 젤도 일회용도 있고 여행용도 있고 아주 다양한 젤들이 많더라고요. 꼭 산부인과에 가서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젤이나 마사지 오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는 오늘 100세 시대를 사는 신노년의 어르신들의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가는 도중에 지금 자기 자극,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위. 오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자, 자유는 부정적인, 타부시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정상적인 자유행위는 생리적, 성적 긴장을 해소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수업 후에 어린이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서 발기부전이나 질교통, 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성재활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 게 어떨까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